일단 재개발 단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정비 수립을 이제 합니다. 정비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이 있어요. 구역 지정부터가 사실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곧 추진위가 이제 형성돼가지고 좀 있으면 조합이 설립되겠죠. 조합 설립 정도가 가야 안정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이나 아니면 정비구역 정도, 요 정도에 들어가는 걸 초기 재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합 설립이 되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된다. 그리고 조합 설립이 된 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요 정도 오면 한 50%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7, 8년 정도를 더 보는데 길면 10년입니다. 물론 더 걸리는 데도 있고 더 짧게 걸리는 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가 걸린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가 선정이 된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인가가 나고 나면 여기부터는 진짜 좀 안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정도 되면은 거의 6, 70% 왔다라고 봅니다. 사업 시행인가가 났다면 뭐 빠그러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얼마나 빨리 되느냐의 싸움이고 관처가 난다 그러면 거의 90% 온 거고 저는 50, 70, 90 이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비싸집니다. 물론 이 개발 단계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시장의 사이클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단계에 있든 거기가 만약에 상승 사이클이 온다면 재개발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하락을 할 때 단계가 느린 단계일수록 하락을 많이 합니다. 왜? 이 재개발이라는 거는 실거주 가치는 별로 없고 투자 가치만 있기 때문에 이 하락장에 굉장히 취약해요. 기본적인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명구역이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좀 덜 떨어진 애들은 빠르기 때문이다. 보통은 다 관처 이후 막 2주 철거하고 있고 좀 있으면 분양하고 있고 요 정도 단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비싸요. 반면에 지금 아까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이런 애들은 지금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길어진다 그러면 가격이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성남 자체를 절대 지금 급하게 다가갈 필요는 없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사업 시행인가가 나고 나면 종전 자산 감정 평가를 해요. 이 감정 평가가 나온 다음에 조합원 분양을 하고 조합원 분양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타입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동호수는 모르지만 이 감정 평가 금액을 통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타입을 신청합니다. 저 59 타입 신청할래요? 84 타입 신청할래요? 74 타입 신청할래요? 요것들이 요 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 뭘 가지고 결정하냐? 대지 면적과 건물 면적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땅 면적은 똑같아. 그런데 얘 건물은 3층짜리고 얘 건물은 1층짜리야. 그러면은 감정평가가 똑같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3층짜리 가진 사람이 동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건물이 크기가 크고 넓어야겠죠.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거의 70%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2주 철거하고 조합원 동호수 추첨하고 그 다음에 착공 들어가고 일반 분양하고 준공 입주하고 해산하고 요 단계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관처가 나면은 한 90% 왔다라고 봅니다. 보통은. 근데 관처 나고 나서도 5년 정도 걸려요. 5년에서 7년.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 있다 라면은 아 여기는 사업시행인가가 끝났구나. 근데 만약에 감정평가 금액이 없고 집의 매매 가격과 그 집에 껴있는 세 가격만 알려준다 그러면 아 여기는 사업시행인가가 아직 안 났고 조합 설립 정도 된 단계구나. 근데 시공사는 알아. 그럼 요 정도 단계구나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프리미엄의 개념이 나오는 건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는 피해 개념이 없어요. 갭 투자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기는 같은 재개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냥 갭 투자고 잔기로 묻어둔다. 근데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고 나서는 감정평가 금액 얼마, 예상 비례율 얼마, 그 다음에 여기서 P 얼마. 1순위에 84A 타입을 썼는데 떨어지면 2순위인 7호로 가는데 2순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 시기가 조합원 분양까지 했을 시기입니다. 이게 바로 관처 전 단계예요. 관처 이후에는 내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갖고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 매도하려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되면은 매물이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되게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사업 시행인가부터 관리처분인가 전에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와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에 비례율은 사실 청산을 한 다음에 비례율이 확정되는 거지 이 전 단계에 있는 비례율이라는 건 다 추정입니다. 추정 비례율.
그러니까 비례율이라는 건 뭐냐면 자산평가,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여기서 종전자산의 평가액과 종후자산의 평가액을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눈 겁니다. 비례율이 높아지려면 일반 분양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던가 조합이, 혹은 사업비를 아낄 수 있던가, 요러면 비례율이 높아집니다.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비례율이 높을수록 조합원이 돈을 조금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비례율이 120인데가 있고 비례율이 140인데가 있어요. 보통 감정평가 곱하기 비례율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권리가액이에요. 이 권리가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1억이에요. 감정가가 1억입니다. 근데 비례율이 120이에요. 120%라는 겁니다. 그럼 내 권리가액은 1억에 120%니까 1.2억이 되죠. 근데 만약에 감정가가 똑같이 1억인데 비례율이 140입니다. 그럼 내 권리가는 1.4억이 됩니다. 근데 여기 구역에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가 예를 들어 3억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추가적으로 더 분담해야 될 돈은 지금 집 가격이 아니라 여기 있는 권리 가격에서 1억 8천을 더해야 3억이 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은 1억 8천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비례율이 더 높은 1.4억을 받은 얘는 똑같이 조합원 분양가가 3억이라고 했을 때 추가로 분담해야 되는 돈이 1.8억이 아니라 1.6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율이 높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례율을 높일 수 있을 만한 팁을 제가 하나 드리면, 비례율이 높아지려는 건 일반 분양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근데 일반 분양을 늘리는 것도 뭐 자기 마음대로는 할 수 없지만 일반 분양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 요게 나중에 계산되는 게 뭐냐면 조합원 수가 몇 명인데 일반 분양을 몇 세대 해요. 사실은 여기가 비례율과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변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비례율이 변동되는 경우는 조합원 숫자가 좀 적은데 일반 분양 숫자가 많아서 사업성이 높은 애들이 비례율이 향후에 더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비율을 보통은 1.7 정도로 본다고 해요. 1.7. 1.7 정도가 정상적인 수준이다. 조합원이 1000명이다. 그러면 일반 분양을 1700개 정도가 나와야 손해보지 않는 또이또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 분양은 1700인데 조합원이 만약에 1300명이야. 그럼 비율이 떨어지겠죠. 근데 일반 분양은 1700세대인데 1000이 아니라 얘가 600, 700이야. 그러면은 비례율이 높은 거죠. 사업성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원주민, 원조합원의 숫자는 좀 적은데 일반 분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비례율이 높아지고 사업성이 좋아지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부동산 임장을 재개발할 때 가실 때 원조합원의 수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부동산 소장님들은 거의 비례율은 안 바뀝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비례율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비례율이 바뀌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그것도 큰 차이로. 그 경우들이 다 일반 분양보다 조합원 수가 월등하게 적었을 때 요 경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